오늘 소개할 제품은 디자이어예요. 보통 영화 보면 주인공이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달라요. 빌런들이 세계관 최강자를 잘못 건드려서 아주 호되게 참교육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야기는 텍사스 2939년에 시작돼요. 어린 소년이 은행 앞에서 구두를 닦고 있죠. 근데 이 친구 그냥 구두 닦는 소년이 아닙니다. 일부러 부자 백인들만 고객으로 받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나누는 금융 비밀을 엿듣고 노트에 전부 받아 적죠. 그의 꿈은 오직 하나, 은행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2939년의 텍사스는 흑인들에게 혹독한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었어요. 아버지마저 그의 꿈은 불가능하다고 절망하지만 소년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15년 후 성인이 된 주인공은 차별이 덜한 로스앤젤레스로 아내 아이와 함께 이사합니다. 그는 친척집 낡은 창고방에서 살지만 아내에게 곧 이사하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죠. 주인공은 흑인 거주 지역은 너무 붐비는데 백인 지역에는 빈집이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수요는 있지만 시장이 없다는 건 바로 가잼비 좋은 부동산 투기 기회라는 걸 직감해요. 그는 백인 소유의 낡은 아파트를 찾아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지금 절반만 세를 놓으시는데 저한테 파세요. 지금 3만 달러를 드릴게요. 방이 다 나가면 5천 달러를 더 드리고요. 주인이 난색을 표하자 주인공은 떠나기 전에 은행 달력을 보곤 곧장 은행으로 향합니다. 매니저를 찾아가서 자기가 당신의 VIP 고객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한다며 대출을 요구하죠. 하지만 매니저는 그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근데 반전! 그날 밤 아파트 주인이 주인공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이름을 써서 대출받으려 했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사과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주인은 오히려 그의 끈기를 칭찬하며 대출을 보증해주겠다고 합니다. 덕분에 주인공은 첫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합니다. 건물을 수리하는데 이웃의 깐깐한 백인 할머니 한 분이 시비를 걸어요. 너 같은 노동자는 조심해야 돼! 라고요. 주인공은 걱정 마세요. 제 건물이고 제가 잘 관리할게요. 라고 쿨하게 답합니다. 할머니가 화가 나서 집에 간 후 경찰이 출동합니다. 주인공이 주인을 사칭했냐고 묻죠. 하지만 주인공은 준비했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꺼내 보여줍니다. 결국 경찰은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요. 며칠 후 그 할머니는 흑인과 함께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갑니다. 주인공은 곧바로 그 집을 흑인 세입자에게 세를 줍니다. 예상대로 흑인 세입자 시장은 폭발적이었고 건물은 순식간에 만실이 되었죠. 주인공은 약속대로 잔금을 치르고 전 주인과 동업을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부동산을 물색하고 수익을 계산하고 전 주인이 백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대신 진행하죠. 그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주인공은 가족을 위해 대저택으로 이사합니다. 주인공의 지혜는 이거예요. 차별에 맞서 주먹질을 하는 대신 돈과 논리라는 그들만의 게임 규칙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순조롭던 사업에 위기가 닥칩니다. 동업자가 갑자기 세상을 등지고 그의 몫은 백인 우월주의가 심한 그의 부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그녀는 주인공의 지분을 헐값에 사겠다고 하고 거절하면 소송하겠다고 협박하죠. 주인공은 불공평함에 맞서기로 하고 증인을 찾지만 은행 매니저마저 미망인의 편을 듭니다. 좌절한 주인공은 은행 건물 한가운데 서서 결심하죠. 좋아, 내가 이 건물을 사버리겠어. 주인공은 동료 흑인 개발자를 찾아가 계획을 설명합니다. 처음엔 모두 미쳤다고 했지만 건물을 소유하면 은행들이 자신에게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고 부동산 정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그의 논리에 모두 감탄하죠. 그들은 백인 대리인이 필요했고 주인공의 건물 수리를 돕던 맷을 포섭합니다. 골프, 매너, 수학적 사고까지 완벽하게 교육시켜 젊고 유망한 사업가로 둔갑시키죠. 주인공은 맷을 위해 밤마다 건물에 불 켜진 개수를 세서 공실률을 계산하고 연간 수익과 비용으로 건물 가치를 산출하는 등 모든 숫자를 완벽하게 준비시킵니다. 예상대로 거래해서 맷은 건물주보다 더 정확한 숫자를 들이밀며 흥정을 리달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240만 달러가 넘는 건물을 156만 달러에 인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주인공이 이 건물을 드나들 때마다 은행장들이 뛰어나와 악수를 청합니다. 주인공과 동료의 부동산 사업은 급성장했고 흑백 분리 정책의 장벽을 허물면서 흑인들에게 더 좋은 주택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 해니 지난 후 주인공은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가 아버지를 찾아뵙고 자신이 구두를 닦던 은행 앞에 섭니다. 그곳에서 자신처럼 백인만 고객으로 받는 어린 구두 닦는 소년을 보고 고향의 차별을 바꾸겠다는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죠. 하지만 고향의 은행을 인수하려는 그의 새로운 시도는 음모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연방은행 감독관에게 모든 것이 발각되어 그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모든 재산을 잃게 된 거죠. 하지만 출소 후 그의 아내가 모든 것을 잃고도 행복해 보이는 이유를 묻자 동료가 말합니다. 바하마에 우리 옆집에 념이 있는 집이 있잖아. 알고 보니 모든 게 압류되기 전 주인공이 미리 매색에 부탁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빼돌려둔 것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그의 인생 전체를 걸고 차별에 맞서 싸웠고 최대 이익이라는 자신만의 규칙으로 승리했네요. 오늘의 사이다 액션 리뷰 맛깔나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